영국 왕실이 베컴 기사 자기 수여식에서 한국 드라마 OST를 틀어버린 이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이거 그냥 케이팝 하나 잘 됐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케이팝 데몬헌터스라는 작품 들어보셨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제치고 역대 1위 찍었던 그 레전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드라마 하나 잘 됐다는 차원을 완전히 초월해버렸습니다.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라는 아티스트, 이분 아시죠?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주역이자 OST 골든을 작곡하고 부른 그 전설의 아티스트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사운드 앤 스크린 필름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이 행사가 뭐냐면요. 매년 전 세계 극장가를 뒤흔든 명작들의 음악만 모아서 조명하는 말 그대로 영화 음악계의 최정상 페스티벌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 바로 전에 열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스카의 전초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권위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친 부분이 뭐냐면요. 함께 초청된 사람들 라인업을 보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진짜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이분 아시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랑 쉐이프 오브 워터로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으신 그 전설적인 작곡가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먼 프랭글렌, 아바타 물의 길에서 그 장엄한 선율을 만들어낸 거장이죠. 벤자민 월피시도 있어요. 플래시,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대작들의 음악을 맡아서 할리우드가 가장 신뢰하는 작곡가로 자리 잡은 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들은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 세계 영화 음악사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레전드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거장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이제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그냥 한국 가수 하나. 해외 행사 간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세계 최고의 영화 음악 거장들이 모인 자리에 한국의 아티스트가 동등한 위치에서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가 K컬처의 위상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직접 작곡하고 노래한 골든을 비롯한 주요 곡들을 선보였고 K-팝 데몬헌터스 속 걸그룹 펀트릭스의 무대까지 펼쳤다고 해요. 상상이 되시나요? 할리우드의 전설들이 앉아있는 객석 앞에서 한국어로 된 K-팝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K-팝 데몬헌터스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문화 산업을 뒤흔든 새로운 센세이션이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문화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그 프랑스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센세이션이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은 딱 한 가지에 쏠려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이 작품은 작품상과 주제가상 두 부문에서 모두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는 공식적으로 골든을 출품곡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여러분, 이게 만약 실현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한국 드라마가 한국어로 된 노래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국 문화의 승리가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미친 사건이 터졌거든요. 최근에 골든이라는 노래가 영국의 뜻밖의 장소에서 울려 퍼졌어요. 어디냐고요? 영국 왕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축구 영웅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기사 자귀를 수여받는 순간 그 엄숙하고 전통적인 의식의 한가운데서 K-팝 데몬헌터스의 OST 골든이 성 전체에 울려 퍼진 거예요. 이게 진짜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 영상을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게 바로 K사운드의 힘이다. 영국 왕실 행사에서 K-팝 데몬헌터스 음악이 울려 퍼지다니 진짜 믿기 힘들다. 골든볼 베컴에게 골든을 배경음악으로 틀다니 이건 연출이 아니라 운명이다. 저거 혹시 골든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있는 건가요? 윈저성 한가운데서 K-팝 데몬헌터스가 오케스트라로 울려 퍼진다고?
베컴이 기사 자귀를 받는 순간 골든이 울려 퍼졌다고 이게 바로 진짜 클래스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 왕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수백 년의 전통과 격식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왕실 중 하나잖아요. 그런 곳에서 기사 자귀 수여식이라는 극도로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의식을 진행할 때 보통은 어떤 음악을 틀까요? 당연히 클래식이나 전통적인 영국 음악을 틀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국 드라마 OST를, 그것도 K-팝 스타일의 곡을 틀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서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영국 왕실이 K-컬처를, K-뮤직을 클래식이나 전통, 음악과 동등한 수준의 격식 있는 음악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인기 있는 팝송 정도가 아니라 공식 왕실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예술적 가치와 품격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진짜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건 K컬처가 이제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서 하이컬처의 영역까지 진입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사 CNBC가 최근에 K-팝 열풍에 대한 단독 보도를 진행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제 방송사가 음악 트렌드를 다뤘다는 거예요. 왜 경제 방송사가 K-팝을 다루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K-팝이 이제 하나의 음악 장르를 넘어서서 한국 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CNBC는 K-팝이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일회성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하나 바이럴됐다 정도로 치부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K-팝은 이제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에스파, 뉴진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등등 수많은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고, 전 세계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K-팝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CNBC는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K-팝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제는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K-팝의 흔적과 열기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K-팝이 이제 문화를 넘어서 산업적으로도 검증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도 이러한 K-팝 열풍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버랜드의 K-팝 데모넌터스 테마존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한국의 대표 테마파크인 에버랜드가 K-팝 데모넌터스를 주제로 한 전용 테마존을 오픈했는데, 개장 첫날부터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려들어서 입장 대기 시간이 무려 200분에 달했다고 해요. 200분이면 3시간 20분이에요. 3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시간이나 기다려? 미쳤네. 근데 진짜 팬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 성지순례다. 이 한마디가 지금 K컬처의 열기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팬들에게 이건 그냥 테마파크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작품의 세계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성스러운 순례 여행인 거죠. 이런 식의 팬덤 문화, 이런 강력한 몰입도와 충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나 K-팝은 주로 아시아권에서만 인기가 있었거든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한류 열풍이 불었지만 서양에서는 여전히 낯선 문화였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유럽의 왕실에서 한국 드라마 OST가 울려 퍼지고, 미국의 경제 방송이 K-팝을 산업 분석의 주요 주제로 다루고, 프랑스의 유력 신문이 한국 드라마를 센세이션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그냥 운 좋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투자,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피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K-팝 아이돌들의 트레이닝 시스템, 한국 드라마의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프로덕션 퀄리티, K-무비의 예술적 완성도,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K-컬처 전성시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K-팝 데모넌터스라는 작품을 한번 분석해볼까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스토리의 보편성입니다. 악마 사냥꾼이라는 소재 자체는 서양에도 익숙한 테마예요. 슈퍼내추럴, 뱀파이어 다이어리, 버피 같은 작품들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K-팝 아이돌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결합시킨 게 천재적이었죠. K-팝의 화려함과 다크 판타지의 긴장감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음악의 힘입니다. 이제가 만든 골든이라는 곡은 단순히 드라마 OST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음악 작품이에요. K-팝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서양팝의 세련된 프로덕션, 거기에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까지 더해져서 영국 왕실 행사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격을 갖춘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한 거니까요. 세 번째는 비주얼과 프로덕션의 퀄리티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영상미는 이제 할리우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세련되고 감각적이죠. K-팝 데모넌터스의 CG, 액션씬, 의상, 메이크업, 세트 디자인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퀄리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번째는 팬덤 문화의 힘입니다. K-팝이 만들어낸 강력한 팬덤 문화가 이 작품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팬들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번역하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팬아트를 그리면서 작품의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었죠. 이런 유기적인 팬덤 활동이 작품의 인지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이 단순히 하나의 작품이 잘 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게 한국 문화 산업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드라마, 음악, 패션, 뷰티, 관광, 테마파크 등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에버랜드 테마존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팬들이 이 테마존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항공권, 숙박, 식사, 쇼핑, 교통 등 관광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이 팬들은 단순히 에버랜드만 가는 게 아니라 강남, 명동, 홍대 같은 K-팝 성지들도 방문하고 K-뷰티 제품도 사고 한식당도 가고 K-패션 아이템도 구매하죠. 이게 바로 K-컬처가 만들어내는 산업 생태계입니다. CNBC가 K-팝을 경제 뉴스로 다룬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K-컬처 관련 산업이 한국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출 측면에서도 K-컬처 콘텐츠가 반도체, 자동차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스카라는 최고의 무대가 남았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가 작품상과 주제가상 후보로 올라간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성과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영어권 작품이 아카데미에서 주요 상을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았을 때도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K-팝 데모넌터스까지 수상한다면 이건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제 우연이나 예외가 아니라 실력으로 아카데미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특히 주제가상 부문이 흥미로워요. 골든이라는 곡이 수상한다면 이건 한국어로 된 노래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 최초의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상상이 되세요?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이제가 골든을 라이브로 부르는 모습 말이에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는 그 무대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죠. 이게 실현된다면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한국이 대단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문화 지형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과거에는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서양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영화, 음악, 패션, 라이프 스타일 모든 트렌드가 서양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전 세계로 역수출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 모든 것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이건 문화의 다극화를 의미해요. 더 이상 서양 문화만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권이 동등하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항상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단순히 국내 시장만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퀄리티와 보편성을 추구했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항상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적응했어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했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을 빠르게 간파해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했죠. 이런 기민함과 적응력이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입니다. K-팝 아이돌들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년간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보컬, 댄스, 랩, 외국어, 예능감 등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철저함과 전문성이 K-팝을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 예술로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촘촘한 사전 제작, 철저한 퀄리티 관리, 시청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유연성.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그리고 K-팝 데몬헌터스 같은 글로벌 히트작들을 연달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K-컬처가 성공하면 할수록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되고 더 좋은 인재들이 이 산업에 몰리고 더 혁신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다시 더 많은 투자를 끌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겪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골든이 울려 퍼진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상징적이에요.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죠. 그리고 영국 왕실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상징이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는 한국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국이 인기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문화적 권력의 이동을 상징하는 거죠. 과거에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양 국가들이 문화를 수출하는 입장이었어요. 비틀즈, 롤링스톤스, 마이클 잭슨, 마돈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서양 문화를 전파했죠. 근데 지금은 한국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K-컬처의 성공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거든요. 과거에 한국 하면 사람들이 뭘 떠올렸나요? 한국전쟁, 분단, 산업화 같은 이미지들이 주를 이뤘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하면 뭘 떠올리나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같은 멋지고 트렌디한 이미지들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한 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재창구된 거예요. 그것도 불과 10여 년 만의 말이죠. 이건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기업의 투자만으로도 안 돼요.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 아티스트들의 열정,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이 모두 결합되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실제 경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K-컬처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들은 K-팝 콘서트를 보러 오고,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고, K-뷰티 제품을 사고, 한식을 체험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거죠.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한류 관광객 한 명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쓰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K-컬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그리고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은 또 다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이 작품은 드라마와 음악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형식을 제시했거든요. 기존에도 드라마 OST는 있었지만 K-팝 데몬헌터스는 아예 K-팝 아이돌이 주인공이고 음악이 스토리의 핵심을 이루는 구조잖아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혁신적인 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실험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고 그것이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가 로스앤젤레스의 사운드 앤 스크린 필름 행사에 초청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할리우드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건 한국의 아티스트가 만든 음악이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음악적 완성도, 예술적 가치, 영화와의 조화, 이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같은 거장들이 모인 자리에 이제가 함께한다는 건 이제 한국 음악이 단순한 대중음악을 넘어서 영화 음악이라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에서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영화 음악은 단순히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영상과의 조화, 내러티브의 이해, 감정의 표현, 기술적인 완성도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건 한국의 음악 산업이 이제 모든 영역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해요. K-팝의 대중성, K-R&B의 감성, K-팝의 에너지, 그리고 이제 영화 음악의 예술성까지. 한국 음악은 모든 장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